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 중국사 송나라편 제1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종이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고 개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천의 족당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왕균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진종은 6년 전에 왕소파와 이순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여했었던 뇌유종과 석부를 파견했습니다. 반란군은 쉽게 진압되었고 왕균은 초계 지주 양회충에게 잡혀 참살되었습니다. 서기 1천년에 진종은 내후환을 겪었지만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조정에 작은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항에 눌려 말없이 지내던 재상 장재현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관모를 삐뚤게 쓰고 동짓날 조회에 들어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재현은 황제 앞에서 예의를 잃었다며 어사 중승의 탄핵을 받아서 재상에서 해임되고 병부상서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항이 단독 재상으로서 진종을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진종과 이항은 패서 돌아간 요나라가 다시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서 국경지대에 많은 또랑과 논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라 기병의 진격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둔전을 크게 일으켜 국경지대에 식량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또한 정예병과 강한 장수를 선발하고 민병을 무장시키고 장수들을 조정하는 등 전선의 부대를 정비하였습니다. 1001년 즉 한평 4년 7월에 진종은 요군이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현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맞서게 했습니다. 진종은 궁중에서 진형도를 작성해서 왕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주에 주둔하도록 명했습니다. 진종 또한 태종처럼 황궁에서 전장을 지휘하려 했습니다. 요군이 침공을 연기했다는 첩보를 듣고 진종은 부대를 정주에 그대로 두었는데 요군이 연말에 갑작스럽게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송굴의 선봉 장빈 부대와 마주쳤습니다. 송에게는 다행으로 장시간 비가 내려서 요군의 가죽 활시위가 탄력을 잃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장빈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개시해서 요군 약 2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그러나 장빈은 병력이 열세인 관계로 스스로 퇴각했습니다. 송의 또 다른 부대도 요군의 주력군과 맞닥뜨려 중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송의 원군이 도착해서 양산에서 요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군은 곧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은 거란을 물리쳤지만 송의 변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듬해 1002년 3월에는 이계천이 서북지역을 또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주를 공격한 것입니다. 송은 거란도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영주를 아예 포기하자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주를 잃으면 중원과 하소주랑과의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영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이 시일이 흘렀습니다. 진종은 한갓 변방의 무례배에게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에 느지막이 영주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6만 원군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 원군이 영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계천에 의해 영주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계천은 영주를 서쪽을 평정했다는 뜻의 서평부라고 이름하고 여기에 도읍을 건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송은 육상의 비단길이 막히게 되어 이후로는 해상무역에 의존하게 됩니다. 1003년부터 이계천은 이제 하서주랑에 속하는 양주를 공격하며 서쪽으로의 확장을 꾀했습니다. 성동격서 전략으로 환주와 경주를 공략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서쪽의 양주로 향한 것입니다. 방비가 소홀했던 양주는 금세 함락되었습니다. 이에 회흘과 토번이 긴장하며 이계천에게 저항했습니다. 회흘은 위구르이고 토번은 티벳이죠. 특히 토번의 수령 반나지가 이계천과 싸우면서 이계천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송에게 연합해서 이계천을 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작전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나지는 이계천에게 수세에 몰려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거짓이었습니다. 반나지는 이 거짓 항복으로 이계천을 꿰어내어 화살세를 퍼부어서 이계천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 이계천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듬해 1004년 정월에 42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계천은 죽기 전에 아들 이덕명을 불러 후계자로 세우고 송에게 표문을 올려 투항하라고 일렀습니다. 송이 들어주지 않으면 100번이라도 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포를 불러 후사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송에 계속 반기를 들었으면서 아들은 송에 규부하라고 했으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계천은 이덕명이 자신과 달리 성격이 온후해서 주변국과의 싸움으로 당항을 지켜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송의 투항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한편 거란군은 1003년 4월에 대장 소달름 샤오탈린과 야율로과의 지휘하에 남하에서 정주 북쪽 망두현의 성안에 이르렀습니다. 송은 왕계충으로 하여금 대장 왕초, 상찬 등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망두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왕계충은 강촌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거란군과 전투를 벌였고 해가 질 때부터 밤 이경까지 싸우며 적의 기세를 약화시켰습니다. 날이 밝자 다시 전투가 벌어졌고 왕계충의 진영이 동쪽으로 치우쳐 적의 공격을 받아 군량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왕초와 상찬은 모두 두려워하며 군대를 물렸는데 왕계충은 공을 세우고자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계충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부하들과 함께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장이 다소 남달라서 거란군에게 쉽게 포착되었고 수십 겹의 포위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왕계충과 병사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서 서산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는데 백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왕계충은 결국 거란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송진종은 패전의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왕계충은 진종이 황제가 되기 전 잠저, 즉 왕부에 있을 때부터 진종을 모시던 근신이었습니다. 진종은 왕계충이 전사한 것으로 여겨 대동군 절도사를 추증하고 물품을 하사하며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의 네 아들에게 관직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왕계충은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혔던 것입니다. 당시에 거란의 소태후와 한덕양은 한인 인재를 중용했는데 왕계충이 현명한 것을 알고 그를 죽이지 않고 고위직을 제수했으며 소씨 집안의 딸까지 주어 요나라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망도현 전투 이후에 요나라는 기마병을 이용해 송나라 변경을 자주 교란했고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전투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송은 성곽을 수리하고 방어를 강화하면서 요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요 성종과 소태후는 오랜 탐색전을 이제 끝내고 1004년 즉 경덕 원년 9월에 송나라 토벌의 조서를 여러 도에 내리고 20만 대군을 모집해 진격했습니다. 처음의 목표는 연운 16주 중 후주 세종 때 빼앗긴 막주와 영주 그리고 웅주의 와교관, 폐주의 익진관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령에 실패하자 목표를 변경해서 바로 황하 북안에 있는 전주로 진격하여 황하 북부를 유린하려고 하였습니다. 전주는 중국 발음으로 잔조우입니다. 송의 조정으로 급보가 하룻밤에 5번이나 전해졌습니다. 진종은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참지정사 왕흠약은 남경으로 천도하자고 하고 추밀원사 진요수는 성도 청두로 천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남경은 왕흠약의 고향이고 성도는 진요수의 고향이어서 개인적인 권력욕도 작용해서 그렇게들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준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때는 이항이 죽고 구준이 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폐하께 이런 계책을 올렸습니까? 그 죄는 참수에 해당합니다. 지금 폐하는
신명과 무의를 갖추셨고 문무 대신들이 단결해 있습니다. 폐하가 친히 출정하시면 적은 저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적이 물러나지 않으면 기습으로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방어하면서 적의 사기를 꺾고 피로하게 만들면 됩니다. 피로해진 적과 힘이 있는 아군이 싸우면 승리는 확실합니다. 어찌 종묘사적의 사직을 버리고 초나 촉 같은 먼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인심이 무너지면 적이 틈을 타고 들어와 천하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구주는 계속해서 황제가 즉시 친정해야 한다고 주청했고 다른 재상 필사안도 구준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에 드디어 진종은 11월에 개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계룡과 석복이를 전선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진군 도중 동경 즉 개봉의 유수 옹왕 조원군이 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종은 참지정사 왕단을 개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발 전에 왕단이 진종에게 물었습니다. 10일 내에 승리의 소식이 없으면 그때는 어찌하오리까? 10일 기간 미유 첩보 시당 여하 10日之间未有捷报适当如何? 진종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황태자를 세우라. 입 황태자. 리 황타이즈. 진종이 전주의 남쪽 위성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며 계속 직문할지 망설이자 구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는 한치라도 전진해야 할 뿐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북에 우리 군대가 밤낮으로 폐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군하면 사기가 100배로 높아지겠지만 퇴각하면 군심이 무너지고 백성은 실망할 것입니다. 적이 기회를 틈타 공격하면 폐하는 금능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금능은 남경입니다. 전전도 지휘사 고경도 진종의 가마를 호위하며 진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북상하였습니다. 진종이 전주 남성에 왔을 때 요의 군대가 이미 전주 북성 가까이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진종은 황하를 앞에 두고 건너기를 두려워했으나 고경이 호위무사에게 명해 가마를 전속력으로 북성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진종이 전주 북성에 도착하여 전용 의장을 갖추고 성루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성박 송군이 만세를 외치며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요군과 송군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정을 온 거란군에 불리해졌습니다. 게다가 요군의 수장인 소달름이 지형을 시찰하다가 송군의 상자노에 머리를 맞고 낙마하여 사망해서 요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자노, 주황즈누는 이렇게 생긴 대형 쇠뇌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거란에게 포로로 잡혔었던 왕계충이 소태후에게 화의를 건의했습니다. 소태후는 왕계충으로 하여금 진종에게 화의를 제안하는 서신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러주었던 왕계충에게서 서신을 받고 진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종은 왕계충으로 하여금 송과 요의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가 왕래하며 외교고섭을 진행했습니다. 구주는 펄쩍 뛰며 반발했지만 황제와 대신들이 모두 화의로 기울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와 교섭을 담당한 사자는 조리용이 선정되었는데 그는 직급이 그리 높지 않은 관리였습니다. 요는 후주 세종이 빼앗아간 와교관 이남 즉 관남의 10개 현을 돌려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구주는 강경책을 주장하며 오히려 요에게 유주와 계주를 돌려줄 것과 송에게 칭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국의 협상의 사신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종은 조리용에게 토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고 돈과 비단은 100만을 줘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리용은 저들이 땅을 빼앗고자 한다면 신은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구준이 따로 조리용을 불러서
30만을 넘기면 참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조리용이 요나라에 당도하자 소태후와 그녀의 신하들이 조리용을 압박하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조리용이 소태후의 뜻을 전하는 신하에게 당당히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왜 요나라를 위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 당신의 말대로 한다면 중국과 원수가 되어 전쟁을 계속 벌여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요나라 백성들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나라는 피폐해질 것이야. 소태후는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화의를 맺기로 했습니다. 조리용이 개봉으로 돌아오니 진종이 급한 마음에 조리용에게 환관을 보내서 먼저 결과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환관이 물어봐도 조리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사를 함부로 환관에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환관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시 묻자 조리용은 말없이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환관이 진종에게 가서 사실대로 보고하니 진종이 크게 낙심하며 짐이 100만 냥을 말했는데 300만 냥을 약속하다니 너무 많이 주었구나 라며 한탄했습니다. 조리용이 진종을 아련하러 와서 30만 냥을 주기로 했다고 하자 진종은 뛸 듯이 기뻐하며 조리용을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1005년 초에 정식으로 체결한 화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은 요에게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세패로 제공하며 송을 형으로 하고 요를 동생으로 하여 서로 형제국 관계를 맺으며 백구화를 경계로 서로 철병하고 성곽과 연못의 증축이나 개축을 금한다. 이를 지명을 따서 전년지맹이라고 하는데, 이 전년지맹은 송이 우세를 점한 상황에서 다소 굴욕적 성격을 지닌 계약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송으로서는 세패 30만 필량은 전쟁을 치르는 비용의 100분의 1도 안 되었고 송의 연간 재정 수입의 0.5%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는 거란과의 국경 무역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에 송에게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굴욕적인 평화라고 폄하하는 사가들도 있지만 당시 송에게 평화는 돈을 주고라도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